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 역시 밤을 지새우며 챙겨본 애청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요리 기술과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개성 넘치는 셰프들의 활약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하지만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문득 묘한 위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그 화려한 연출들, 그 속에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물론 제작진의 순수한 연출적 장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징학이나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재미로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시청했던 이 예능 프로그램이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상징의 집합체일 수도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그 흥미로운 가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년 가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든 이 기묘한 전쟁은 2025년 12월 더욱 정교하고 서늘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 요리사 시즌2. 표면적으로는 백인의 요리사가 펼치는 치열한 서바이벌이자 미식의 축제이지만 상징하게 렌즈로 투과해본 그곳은 주방이 아니라 거대한 현대판 신전이었습니다. 거대한 세트장, 흑과 백의 극명한 대비가 이루는 기하학적 공간. 우리는 왜 이 이분법적 구도에 이토록 본능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연출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진 고대의 기억을 자극하는 것일까요?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를 유심히 보십시오. 세트장은 거대한 선을 기점으로 흑의 진영과 백의 진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극명한 이분법은 고대 오컬트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성 두얼리즘의 시각적 제안입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 정신과 물질, 그리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뉜다는 믿음. 흑수저와 백수저라는 계급의 명칭은 단순한 마케팅 용어를 넘어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서열의 체계를 상징합니다. 이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사투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투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연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식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인 미슐랭 가이드의 기이한 역사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을 결정짓는 기준이 왜 하필 타이어 회사에서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타이어는 곧 이동을 의미하며 이동은 전 세계적인 지도의 완성을 전제로 합니다. 비밀 결사들이 도로와 건축을 설계하며 물리적 세계의 지도를 완성했다면 미슐랭은 미식이라는 문화를 통해 인류의 취향의 지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부여하는 별점은 단순한 맛의 점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트들이 정한 규격과 매너, 그리고 그들이 정의한 세련됨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즉, 전 세계 식문화의 자본 흐름과 유행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셈입니다. 이번 시즌2에서 시청자들을 가장 전율케 했던 시각적 충격은 단연팀 미션 현장에 등장한 백인의 심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기괴한 가면을 쓴 채 일제히 요리사들을 내려다보는 존재들. 이 광경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작이자 비밀 결사의 의식을 폭로했다고 알려진 영화 와이드 아이즈 샷의 비밀 연애 장면을 그대로 현실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상징학에서 가면은 개별적 자아의 사멸을 의미합니다. 가면을 쓰는 순간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은 집단의 뒤로 사라지고 오직 집단적인 의지만이 남게 됩니다. 이 익명의 백인이 요리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투표를 던지는 행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비밀 결사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대중이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서 인류의 역사를 설계하고 권력의 서열을 결정짓던 방식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요리사들은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든 음식을 제단 위에 바치고 가면 뒤에 숨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대 권력의 선택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예능의 형식을 빌린 현대판 의식과 다름없습니다. 가면 뒤의 눈들은 요리사의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스템에 얼마나 순응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감시하는 전시안의 투영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가린 채 음식을 먹는 장면 또한 단순히 공정성을 위한 장치를 넘어 오컬트적 깊이를 내포합니다. 비밀 결사의 입문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후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리는 것입니다. 이를 후드윙크라 부릅니다. 입문자는 세상의 빛과 시각적 편견을 완전히 차단당한 채 오직 마스터의 인도와 자신의 감각의 의지의 어둠 속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육체의 눈을 감아야만 영혼의 눈이 뜨이고 본질을 볼 수 있다는 이 오래된 비결은 이제 셰프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심판자들의 행위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됩니다. 안대를 쓴 심판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선과 악의 편견 없이 본질만을 꿰뚫어보는 절대적 존재, 즉 눈먼 신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백종원 심사위원이 안대를 쓴 모습이 만화 속 인물과 닮았다며 화제가 되었지만 그 본질은 인간을 초월한 심판자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7년 출연진들의 구성 또한 이러한 계급 전쟁의 서사를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57년 차 중식대가 후덕죽,
사찰 음식에 살아있는 전설 선제스님, 그리고 한국 최초의 5성 호텔 여성 총조리장 이금희. 사찰 음식에 이들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수십 년간 비결을 전수해온 고위 사제들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특히 후덕죽 대가가 주방에서 보여주는 그 엄격한 절제와 선제스님의 생명 존중 철학은 요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는 종교적 제의임을 증명합니다. 반면 이들에게 도전하는 흑수저들은 요리 괴물, 바베큐 연구소장 등 기존의 질서를 흔들려는 신흥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 역시 결국은 백수저라는 기성 권력의 체계 안으로 편입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흑수저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은 비밀 결사의 견습생이 마스터로 승급하며 진정한 이름을 얻으려는 의식과 놀라운 평행이론을 이룹니다. 여기에 다시 돌아온 최강록 셰프의 존재는 독특한 레이어를 더합니다. 그는 요리의 기술을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언어를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의 요리 과정은 마치 금기된 마법서를 읽는 마법사처럼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대중은 그의 위트 있는 말에 열광하지만 그가 접시 위에 구현하는 미학은 철저히 계산된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오컬트의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시즌2의 결승으로 향하는 관문들은 더욱 노골적인 연금술적 성격을 띱니다. 요리사들에게 주어지는 극단적인 환경과 재료의 제한은 연금술사가 도가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니그레도 앤 IGR이디오, 즉 흑화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고통 속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요리의 정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승전 무대의 화려한 조명과 금색 장식들은 연금술의 최종 단계인 루베도 알 유비디오, 즉 황금의 탄생을 시각화합니다.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터져나오는 환호는 단순한 승리의 축하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 시스템에 의해 연조되었음을 선포하는 축문과 같습니다. 연금술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솔베의 코아굴라, 해체하고 통합하라는 뜻입니다. 요리사가 거친 식재료를 불과 칼로 해체하고 이를 다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재조립하는 과정은 비천한 금속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려던 연금술사들의 작업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주방의 엄격한 위계 질서인 브리게이드 시스템은 비밀결사의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접시를 닦는 자부터 정점에서 지휘하는 셰프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는 철저한 복종과 지식의 전수를 통해 유지됩니다. 시즌2의 대결은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미디어라는 재단 위에서 행해지는 21세기의 집단 최면이자 인문의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권력은 미식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도구로 삼아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존재와 견고한 서열 사회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선별된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를 지배하는 철저한 이분법적 논리. 이것은 전 세계적인 권력 재편의 시기에 대중에게 새로운 질서를 학습시키는 고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흑과 백으로 나뉜 무대 위에서 안대를 쓴 심판자와 가면을 쓴 관중들 사이에서 땀을 흘리는 요리사들. 안대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가면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흑과 백의 경계가 무너지고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어 왕관을 쓰는 순간 그 왕관을 준비한 손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안대가 벗겨지고 가면이 내려가는 순간 당신이 마주하게 될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의 맛일까요? 아니면 더욱 견고해진 계급의 굴레일까요? 우리는 요리를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배하는 가려진 마스터들의 손길을 학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계급 전쟁의 끝에서 당신은 어떤 이름을 불리게 될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이 체스판의 말입니까? 아니면 체스판 너머를 볼 수 있는 자입니까?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상징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제작진이 공들여 만든 멋진 연출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본 것이니 여러분도 그럴듯한 상상력 정도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 여러분은 이 화려한 축제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그 장면 뒤에 혹시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